허먼 멜빌의 모비딕. 아마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남자의 지독한 집착이 결국 거대한 바다와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삼켜버리는 이야기죠. 자, 오늘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작품의 깊은 바닷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비딕이라는 이 거대한 비극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작품을 쓴 작가, 허먼 멜빌의 삶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비극이었거든요. 허먼 멜빌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상상만으로 글을 쓴 작가가 아니었어요.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1841년 21살의 나이에 직접 포경선을 탔고요. 심지어 배에서 탈출해서 식인 부족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바로 이 경험을 녹여서 1851년에 모비딕을 썼는데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냥 흔한 바다 모험 소설 아니냐며 외면당했고 결국 상업적으로 완전히 실패합니다. 결국 그는 글쓰기를 포기하고 세관원으로 일하다 잊혀진 채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다 수십 년이 지난 1920년대에 와서야 이거 보통 작품이 아니다 하면서 걸작으로 재평가받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광활한 바다와 인간 내면을 향한 여정은요,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첫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두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정말 단순한데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마엘이라는 화자의 눈을 통해 전개되는데요. 근데 왜 하필 이름이 이스마엘일까요? 이게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의 운명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떠도는 인물, 바로 추방자입니다. 소설 속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땅 위에서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지긋지긋한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바다로 떠나거든요. 육지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미지의 세계인 바다로 향하는 말 그대로 바다의 방랑자인 셈이죠. 바다로 떠나기 전 이스마엘은 한 여관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을 만납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식인종 출신 작사의 자비 퀵쾌그인데요. 처음엔 기겁을 하죠. 하지만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침대를 쓰게 되면서 그의 순수하고 고결한 마음을 발견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문명사회에서 밀려난 두 아웃사이더의 우정, 이게 나중에 등장할 에이헤브 선장의 무시무시한 광기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 두 친구는 마침내 피코드라는 포경선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의 이름부터가 좀 불길해요. 피코드는 과거 백인들에게 멸망당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거든요. 배가 향하고 있는 어두운 운명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저주받은 배의 선장이 바로 에이헤헤브입니다. 그는 과거에 거대한 흰고래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고 그 자리에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차고 있죠.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복수심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어요. 그의 목표는 고래 기름을 얻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모비딕을 찾아 복수하는 것. 그게 전부인 사람이죠. 이런 선장의 광기에 유일하게 그건 미친 짓이다 라고 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이고 신앙심 깊은 1등 항해사 스터벅이죠. 그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 복수하겠다는 건 신에 대한 도전이고 선원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광기라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여기서부터 소설의 핵심 갈등인 맹목적인 집착과 이성적인 신념의 팽팽한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모비딕, 이 흰고래는 도대체 뭘까요? 그저 거대한 동물에 불과한 걸까요? 일단 모비딕은 향유고래라는 종류의 고래입니다. 19세기에는 이 향유고래가 정말 중요했어요. 이 고래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고 또 여기서 나오는 희귀한 물질로는 아주 비싼 향수를 만들었거든요. 말 그대로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보물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작가 멜빌은 이 고래에게 흰색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징을 부여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흰색은 순수함이나 신성함 같은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이 흰색이 공포의 근원이 되는 걸까요? 소설 속에서 화자 이스마엘이 이 흰색의 이중성에 대해 아주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흰색은 신성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령이나 해골의 색, 즉 죽음의 색이기도 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모든 색이 사라진 텅 빈 상태, 즉 신도, 의미도 없는 우주의 거대한 공허함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설에서는 이걸 백색의 공포라고 표현해요. 결국 모비딕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감히 이해하거나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 그 자체이자 특히 에이헤브 선장에게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거대한 악의 화신인 거죠. 이 거대한 흰 고래는 마치 하나의 스크린처럼 등장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두려움이나 희망, 광기를 비춰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에이헬브의 관계는 결국 피쿼드호 전체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선현들은 돈을 벌겠다는 원래 목적도 잊은 채 오직 선장의 복수심에 이끌려 전 세계의 바다를 헤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그날이 다가옵니다. 최후의 대결은 무려 3일 동안 처절하게 펼쳐집니다. 첫째 날, 드디어 모비딕을 발견하고 쫓아가지만 보트만 박살나고 놓치고 말아요. 둘째 날, 다시 추격을 시작하지만 모비딕의 저항은 더 거세지고 피해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운명의 셋째 날, 에이헤브가 마침내 고래에게 작사를 명중시키는데요. 바로 그 순간 작살에 묶인 밧줄이 자신의 목에 감기면서 고래와 함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선장을 삼킨 모비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도전한 인간의 오만함 전체를 응징하려는 듯 마지막 분노를 피코드호에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배는 모비딕에게 들이받쳐 산산조각나고 거대한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딱 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네, 바로 우리의 이야기꾼 이스마엘입니다. 친구 퀴케그가 혹시 몰라 만들어 두었던 빈 관이 물 위로 떠오르는데 그걸 구명부표 삼아 겨우 살아남은 거죠. 죽음을 위해 준비된 관이 역설적으로 생명을 구한 셈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침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던 다른 포경선 레이첼호에 구조되면서 이 모든 비극의 유일한 증인이 됩니다. 결국 이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흰 고래는 무엇입니까? 복수심이든 끝없는 욕망이든 어쩌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쫓는 그 무언가가 바로 우리의 흰 고래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설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집착이 되는 순간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